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타리오가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달러를 올린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1달러 올려서 16.5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가 유컨주입니다. 유컨주가 16.77.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겠죠. 이게 페더리라고 쓰여 있는 건 뭐죠?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연방 정부에서 주는 최저 임금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온타리오는 16.55.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누나벳은 16불. 여기 당연히 사람이 없는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죠. 15.65. 이러면은 온타리오주보다 거의 1불이나 낮아요. 아마 BC주도 곧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퀘벡주는 가장 가난한 주기도 하고, 퀘벡주는 근데 물가가 좀 싸기는 싸요. 렌트비도 딴 데보다 좀 싸고 정부 혜택도 많고,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뭐 15불 가장 적네요. 알버타가 사람도 많이 필요한 주가 왜 그럴까? 제일 적은 주는 사스카추안 14불. 뉴브런직 14.75. 이거 그럼 사스카추안 주하고 온타리오 주는 2.5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이 많이 나네요. 그죠? 와.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좀 빨리 오른 편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이제 빨리 잡아야 되니까 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BC주도 오르고 임금이 다들 조금씩 오르면 국가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그래서 임금이 물가 상승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까지 다 올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물가는 좀 잡혀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라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대서양 연안주에 정착 이민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10년 새 5배나 늘어서 주거난이 가중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타리오주나 BC주에 정착을 하면 아무래도 대도시권에 많이 좀 아무래도 머물잖아요. 근데 저기 대서양주에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온타리오도 워낙 비싸고 BC도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BC주도 보면은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늘어났었고 시골 마을에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한다고 그런 기사를 봤었었는데 뭐 결국 팬데믹 때 도시가 싫어서 간 사람들 플러스 그 이민자들이 왔는데 뭐 렌트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정착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뭐 대서양주나 지금 또 알버타주로 지금 많이 중부지방으로도 많이 이주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추세는 아마 2025년까지 이민자를 매년 50만 명 목표로 받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가 아마 2026년까지는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2026년까지는 아마 아무래도 좀 파지티브하게 급격한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완만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또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뭐 그런 건 또 개인들이 따라 결정을 하겠죠. 결국은 뭐 대서양주나 뭐 중부지방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유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머물 만한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은 이민자들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이 당장 집을 살 건 아니니까 일단 렌트라도 해야 되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저런 데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 경제 불황 진입 가능성이 높다. 뭐 언제부터 이게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죠? 계속 들어간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다시 또 레이오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지금 고물가가 아직까지 버틸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여름을까지 가면은 아마 이제 약한 고리부터 또 레이오프가 시작이 되고 사람을 자르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안 써도 되는 것들 그죠? 스시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머리 좀 안 잘라도 됩니다. 대충 버텨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몰 비즈니스들 이게 서서히 아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소비가 꽤 강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조금씩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경제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면 당연히 집도 사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연방정부는 연방의회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 치고
뭐 이게 이제 2% 미만이 아주 1% 아주 1.1%냐 뭐 1.8%냐 9%냐에 따라 다른데 선진국이 2% 정도 발전하는 거면 성장하는 거면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평소보다는 좀 약한데 아주 큰 불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거는 뭐 우리 진행 중이니까 우리 경제 또 몇몇 살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 크루즈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즈를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제 뭐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런 크루즈를 타고 좀 장기 여행을 하는 건데 팬데믹 때 저기에 크루즈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감옥 생활하다가 한 달씩 생활하다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또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없다. 되게 지루하다. 그러니까 뭐 짧게 막 3, 4일은 괜찮았는데 여기서 일주일, 2주일 넘어가면 이게 뭐 사람들이랑 막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완전 인싸가 아닌 이상 뭐 뻔하더라.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듣고 한편에서 또 너무 재밌다, 좋았다는 얘기 들어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좀 아무래도 아싸 스타일이라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밴쿠버가 이게 이 크루즈 기항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갈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배에서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착지에 내려서 거기서 여행을 하고 한적한 곳에 뭐 탐험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때 사람이 좀 없는 곳에 피하는 게 뉴 트렌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오래 살려면 하루에 10,000보가 아니라 이만큼.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니까요. 8,000보만 걸어도 된다. 그래도 충분하네. 그러면은 일단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사망률이 떨어진 거 둘째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노년이 되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노년 한 80살 이후에 80살쯤 한 70대 이후에 자기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행복과는 하지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지면 그러니까 뭔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 또 짜증나고 기다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우리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스케줄 뭐 페이폭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많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도와줄게요. 좀 이따 도와줄게요. 그때부터 막 짜증을 막 내고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나중에 또 이제 사람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걷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70살 이후에는 행복과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그래서 걷는 능력은 좀 계속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걷는 습관들 그 다리 근력 운동 그때는 상체보다는 확실히 하체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우리는 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이익이 60%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은 0.9%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웨이 이 부회장 밴쿠버에 있을 때 되게 잘난 척하면서 나오는 거 사실 굉장히 좀 꼴불견이었었는데 중국 돌아가서 뭐 사업이 볼 때는 뻔하죠. 지금 매출은 거의 비슷했는데 순이익이 70% 감소했다. 얘기는 당연히 덤핑으로 그냥 싸게 그냥 막 공급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웨이는 뭐 리포트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리포트가 거의 동일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뒤에 있고 사실상 백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화웨이를 쓰는 사람들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간다고 지금 거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동시에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웨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중국 제품들 마찬가지 대부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들은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화웨이는 중국이 도와주니까 중국 정부 뒤를 봐주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뉴스가 좀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스파이 혐의로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자기 저택에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감옥 생활이 아닌 감옥 생활 했었죠. 그죠? 당시에 근데 중국에 있었던 캐나다인들은 감옥에 가서 생사도 모를 정도로 뭐 고문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중국이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인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 중국 정부 지도자들을 자기 손으로 투표해서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다는 게 가장 큰
그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 그 창피한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 중국 정부를 싫어하는 거죠. 중국 사람 자체는 아니고 저도 중국인 친구들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